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도 강남 지역의 수요는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설사들도 이 중도금 대출 규제와 그리고 1순위 청약 조건 강화라는 악재 속에서 이 흥행을 확인한 만큼 사업 속도에도 계속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당장 규제 적용 단지가 없다라는 점도 이 건설사가 사업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응암 뉴타운과 그리고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 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빠지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공부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요 제가 내 뉴스통신에 매주 월요일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칼럼을 가지고 오늘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제목은 보면요, 백약이 무효이다. 예, 강남 지역 510대 1 이렇게 해서 그걸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칼럼을 보시려면요, 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내외에 뉴스통신이 있습니다. 지금요, 인터넷에 보시면요, 내 뉴스통신에 보시면 제 이제 칼럼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내려볼게요. 좀 내려보면 여기에 지금 제 자리가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오피니언 쪽에 이렇게 있다 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날 칼럼을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하게 자료가 방대하게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2년 전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보셔도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언 부동산 연구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제가 예언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칼럼만 봐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칼럼의 제목을 보면요, 백약이 무효, 서울 강남 지역 청약 경쟁률 510대 1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일 주거 안정화 대책 발표 후 강남 지역 서초구 신반포로 171번지 일대입니다. 예, 신반포 6차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2017년 9월 7일 1순위 일반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자, 여기에 청약조수 경쟁률이 59제곱미터 C타입 같은 경우는요, 510대 1로 나타났죠. 자, 정부의 8월 2일 주거 안전 대책을 비웃기나 한 듯, 비웃는 거죠. 예, 한 듯 시장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예. 자,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은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혹 정부의 생각 중 청약 접수자에 대하여 투기꾼으로 몰고 가려는 인식이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510명, 여기에 510명 더 많겠죠. 몇천 명이 국민의 몇천 명이 투기꾼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투기꾼이 아니라는 거죠. 실수요자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청약 접수 경쟁률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예,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러는지 한번 예측을 또 해보고요. 자,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요, 공급 부족이다. 예. 자,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IMF를 당했고 또 IMF를 극복하다 보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무려 10년간 전망 상태에서 참여정부, 노무현 참여정부가 탄생됐죠. 자, 그때 바로 어떻게 됐는다?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아파트를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과연 주변 참모 중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학 박사를 가진 사람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는 좀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문가가 이런 분야를 계속 하다면요, 결국은 폭등할 수밖에 없죠. 자, 부동산 가격은요, 단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예, 강력한 규제를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예, 그건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사회적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적 심리 요인이죠. 자, 이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요인을 정치적 논리로 해석함으로 시장은 더욱 왜곡되고 변질되어 국가 스스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여정부. 그 결과 집권당이 교체되는 일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또다시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제가 좀 생각해 봅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 등이 추진 속도가 붙으므로 주택 멸실이 되면 주택 공급이 더 많아야 되겠죠. 주택 공급 부족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울 지역은요, 신도시가 전무한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방법은 청약 접수를 통한 당첨을 생각해 본다면 청약 접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부는 5대1로 낮추겠다? 어떤 발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대1로 낮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대문 장안동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면요, 굉장히 투자 지역이 아니죠. 이 지역도 5대1이 다 넘어갑니다. 자, 왜 그러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덧붙여 1인 2인 가구가 증가에 따라서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하여 대다수 부모가 지금 겪고 있는 자녀들의 독립 선언입니다. 자, 지금은요, 20세가 넘으면요, 특히 대학교 다닌 자녀분이 있다면 20세가 넘으면 대부분 독립 선언을 합니다. 원룸, 투룸을 얻어달라고 하거나 독립을 하겠다고, 나가서 살겠다고 그럽니다. 자, 이거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강구한 거죠. 자, 그러면 독립선언을 해서 또 다른 주택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요인이 작용한 거죠. 주택 수요 요인이 작용한 겁니다. 자, 자녀를 위해서 다세대 원룸과 투룸을 선호하는 현실과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차라리 주택을 구입함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선택한 지 다주택자로 전락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마치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을 또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요. 근데 마치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야말로 사회적 현상을 모르는 무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지에서 이렇게 투기꾼을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저성장, 그 다음에 저금리, 실업률 증가, 원고, 원화 가치 상승, 기업의 파산 등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상품이 한정된 상태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서울에 하나여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가격 상승이 가파른 지역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강구해서는 안 되겠죠. 자, 떨어지는데 투자하겠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본다면 국민적 수요에 맞게끔 주택 공급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옳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조건적 규제를 통하여 자칫 버티고 있는 서민경제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구입을 했거나 또는 집을 하나 매매를 했거나 또는 뭐 전세를 했거나 그렇다면요, 여기에 대한 중개 수수료
또 지불하지 않습니까? 또 이사비 나고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 등 각종 부대 비용들이 한 10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및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 인지세 등 세수를 포기함으로 향후 다가올 FTA에 대한 손실, 그다음에 중국 사드로 인한 무역 보복 손실, 한미 방위비 증가,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에 대해 해외 자금 이탈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대한 대비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을 망각하고 이게 더 시급한 거죠. 근데 인기 영합한 정책으로 부동산을 침몰시킨다면 모든 것이 침몰하는 을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국민에게도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할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가 낫지 않았을까 필자로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지역 고분양가 및 청약 접수 경쟁률은 단언컨대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서초구 잠원동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게요.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9 C타입이 510대 1이 나왔고요. 11억 1,990만 원이죠. 분양가도 높습니다. 그런데 510대 1입니다. 자, 동대문구 장안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역도 청약 접수 경쟁률이 보면은 평균적으로 75A 타입이죠. 30평대가 6.3세입니다. 1입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84, 34평이 4.52 대 1입니다. 자, 이렇게 청약 접수 경쟁은 5대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정부에서는요, 주택을 늘리는 게 지금 최선의 방안이죠. 규제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더 고통이 가중된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를 내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가을철, 이사철 대란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대란이 온다. 는 O. 아니다. 그러면 X 들어 주십시오. 전세 대란이 온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예. 네, 전세 대란은 올 것 같아요. 예, 전세 대란 오죠. 네. 예, 오죠. 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서울 지역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전세 대란이 오면은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럼 오고요. 아니다. 예, 올라갈 것이다.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알겠습니다. 둘, 셋. 예, 저는 X고요. 네. 그러면 우리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질 것 같죠. 네. 예, 규제에 의해서. 제가 X를 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연구를 해보면 전세 시장이 올라가면요, 가격은 자동적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면요, 전세가 올라가면요, 다시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또 적용되거든요. 이제는 전세가가 폭등을 함으로 해서 매매가의 100% 또는 110% 나오는 현상이 서울에서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강남 지역 재건축으로 현재 5만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고요, 강북 지역은요, 약 2만에서 3만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자, 이주하는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격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부터 한번 들어보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연락 방법 하단에 나와 있는 자막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응암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녹번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59제곱미터가 확정된 아파트 매물로 방 3개, 거실 1개, 욕실 2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이주비는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주 촉진비는 2,500만 원이 무이자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실투자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응암 뉴타운 입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응암 뉴타운은요, 3호선 녹번역에서요, 걸어서 빠르면 2분, 좀 늦으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 중에서도 초역세권이죠. 그리고요, 본 지역에 바로 보시면요, 바로 그 앞쪽에 은평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살기 좋고 공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서울시청하고 강화문, 종로, 또 마포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또 마포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학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마포에 한 7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도 많고요. 또 본지역 응암 뉴타운에서 우리가 상암 DMC 또 방송국도 가깝게 있고요. 또 본지역은요, 북한산, 그 다음에 인왕산. 예, 저는 북한산 얘기 잘하는데 삼각산입니다. 자, 삼각산, 인왕산, 백령산. 3개 산이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죠. 또 전망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런 지역이 지금 새롭게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쪽 주변으로 개발거리들, 호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죠. 본 지역은요, 현재 A노선, B노선, C노선 중에 보면요, A노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응암 뉴타운, 바로 신도시입니다. 가보시면요, 엄청나게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은평구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자, 신축입니다. 본 지역은요. 자, 본 지역은 명지대, 항공대, 국방대, 연세대, 그 다음에 이대, 홍대, 경기대, 그 다음에 보시면 숙대, 서강대, 엄청난 대학이 포진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우리가 한 20분이면 이 대학을 다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상암 DMC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응암 뉴타운에서 상암 DMC 마포 홍대 신청 가깝죠. 또 홍제 뉴타운 서울 시청 강화문 가깝죠. 용산 국제연구 단지 가깝기 때문에 상당하게 각광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응암 뉴타운의 투자 메리트나 포인트는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녹번역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적은 추가 분담으로 우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2,441세대가 됩니다. 약 800세대가 일반이 되면요,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지역은요, 제가 미분양, 미계약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높은 감정가로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 기대해 볼 수 있는데 3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조합원은 이미 계약금 냈고요. 중도금 없는 구조로 후불제죠. 됐고요. 또 시공사는 대기업이고요. 자, 일반 분양 언제다? 10월달 다음 달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물 소개도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는 착공 단계고요.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일반 분양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은 10월 정도에 할 걸로 보여지고요. 뒤에 100년상이 있어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전망은요, 59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3억 5천에 옵션 포함한 겁니다. 옵션이라 하면 베란다 확장 압도해 주고요. 여기에 가전제품, 예, 가전제품을 다 제공하는 가격입니다. 가전제품 빼면 3억 정도입니다. 3억에 아파트 59제곱미터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서울 지역에서 못 봤습니다. 자, 어떻든 3억 5천이고요. 일반 분양가는 5억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주변 시세 4억 원대고요. 입주시 예상 시세는 6억 5천으로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암 뉴타운 가격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입주권이고요. 예, 본 건요. 지금 다세대 빌라는 철거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요.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매매 금액은 2억 9천이고요. 이주비는 7천만 원 무이자로 받아갔고요. 이주 촉진비 또한 무이자로 2,500만 원 받아갔고요. 실투자액은 1억 9,500만 원이면요. 26평형 아파트를 확정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시다가 2억 9천 내면 또 돈 안 내냐? 냅니다. 여기에 제가 대략 보면 피가 한 2억 정도 붙었기 때문에 들어 입주하실 때는 한 2억 5천 정도나 또는 2억 정도는 또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입니다.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700제곱미터,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대출 금액은 6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입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강화도에서 가깝게 있습니다. 강화군청에서 교동도까지요, 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서울에서는요, 차량으로 30분 또 40분 거리밖에 위치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용산이나 마포에서는 더 가깝게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강화도 하면요, 또 교동도는 잘 모르실 겁니다. 성모도는 잘 아시겠지만서요. 지금 성모도 다리가 넓지 않습니까? 또한 교동도는 성모도보다 그 먼저 2014년도에 우리가 교동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관광지입니다. 대령마을이라고 또 혹시 들어보시는 분인데요. 여기는 관광지고요. 약 840만 평의 광활한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치고요. 여기가 좀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은 여기에 최고의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으로 또 호재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있을까요? 예, 호재가 많죠. 지금 보시면요, 서울하고 교동도 산업도로 건설 중에 있는데 2018년 4월 정도에 왕복 4차선으로 직선화됩니다. 개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직통으로 되는 겁니다. 자, 강화도 904만 제곱미터 의료도시 조성 계획이 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종도 강화 간에 도로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자, 1단계 교동대교 건설했고요. 성모도 대교 2단계 했고요. 앞으로 3단계가 영종도에서 시도, 신도 모두 거쳐서 강화도 동막 해수공장까지 이게 다 건설이 되면 이 지역의 땅값은요, 청정부지로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교동대교 이미 개통됐죠. 2014년 7월에 섬이 육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 연륙교가 건설이 끝났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화는요, 경제 자유 구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으로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영종도, 강화도 간 도로 건설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마 또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나 개발 호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나 메리트 어떤 점 또 살펴보고 계실까요? 예,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또 건축이 가능하고요. 또 상가주택 부지도 활용이 갑니다. 이미 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과 답이 아닙니다. 대지입니다. 딱 그 계획관리 지역으로 대지로 등기부등본 떼어보면요, 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요, 전 답을 나중에 건물을 건축할 때 대지로 변경했는데 본 매물은 그냥 대지입니다. 자, 서울 교동도 산업도로 건설 중에 있고요. 30분 이내 주파가 가능합니다. 2018년 4월에 개통을 할 거고요. 자연 휴양림으로 산, 바다, 논, 저소지가 어우러져 있어 천혜의 휴양지고요. 사계절마다 풍광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인근의 작은 제주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변 관광지도 있고요. 또 식당이 있는데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식당 및 편의점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사성 8달에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 있는 대지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매물의 장점이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 교동도에 가보시면요,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나폴리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청정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이 경기도에 있었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보시면요, 봄에 또 가보시면 봄에 꽃이 굉장히 만발해 있습니다. 여기 화계산이 있는데 화계산에 꽃이 엄청나게 만발하고, 또 여름은요, 또 여름대로 여기에 우리가 바닷가 또는 저수지에 낚시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소라나 게를 또 잡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바닷가와 또 저수지와 같이 공존해 있고요.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이 상당히 좋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은 향교가 있습니다. 교동 향교가 있다. 바로 관광지입니다. 인천시 또 보시면요, 황금들판이죠. 783만 평의 황금들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보세요. 겨울은 시베리아를 보는 것 같고요. 또 가을은요,
황금 들판이 펼쳐지고요. 여름은요, 초록이, 예, 논이 그 초록이 이루어졌으니까 광활한 잔디밭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겨울은요, 겨울 또 봄이죠. 자, 봄에는요, 꽃이 만발합니다. 이런 지역이 있고요. 또 교동읍성이 있습니다. 화계사 교동읍성이 있는데 이게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동읍성은 보건공사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연산군 유비지도 바로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 가격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매물 가격 보면요.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고요. 위치는 강화구청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면적은 대지 700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2천이고요. 평당 50만 원이다. 대출 금액은 6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금은 6천입니다. 자, 대지는요, 특히 땅은요, 대출 규제가 있다 없다. 대출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만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개의 매물 살펴봤습니다. 저희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응암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열리고 있습니다.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고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